사유서인데요. 몇 줄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법원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검찰은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보석과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던 만큼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역시 위헌성이 농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법무장관 네. 대행과 법원 행정처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법원의 결정이 난 건 구속 취소죠. 네네 그렇습니다. 처장님 맞죠? 예. 근데 검찰총장은 구속 집행정지를 예를 들어요. 그럼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가 같은 겁니까? 처장님.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대 때 서기호 의원님 발의한 입법안에서 저희 법원에서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이제 보석과 구속 집행정지이지만 동일한 논리가 구속 취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그때 반대했죠. 김주현 당시 네, 법무차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위헌이 난 것은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위헌이 났지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법원행정처장님 이건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 법원행정처장님 맞죠? 예, 직접적으로 위헌 결정 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있었지만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없었단 말입니다. 네, 저 위원장님 아니, 지금 관련해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검찰총장도 구속 취소가 결정됐다고 하면서 구속 집행정지를 예를 들면서 구속 취소도 명확한 위헌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 질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차관. 네네.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다른 거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네. 한 가지 제가 한 30초만 주시면 네. 이 형식적 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없지만 실질적 구속 취소에 해당한다고 하는 형소법 331조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석 허가 결정과 실질적 자, 구속 취소 결정 김서구 예. 차관님, 김서구 차관님이 예를 들어 쌍둥이라고 그래요. 얼굴이 비슷하죠. 뭐 유전자도 아주 비슷하겠죠. 근데 김서구와 뭐 예를 들면 서구라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에요. 비슷하다 할지라도 구속 정지와 구속 취소는 다른 거예요. 다른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오늘 그 검찰총장도 그래서 이 부출사유서를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것 지적했지만 요 점을 분명히 하고 우리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차관님. 네. 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 먼저 좀 여쭤볼게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희로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없단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도 저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판관들 간에 합의가 잘 되면 지연될 일이 없을 텐데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늦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가. 최근에 법조계에서 또 언론에서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 또는 기각 전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너무 어려운 네, 전망에 대해서는 질문인가요? 제가 드릴 말씀 없습니다. 법제처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해서 법 절차에 안 맞는 재판 진행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잘 못 들었는데요. 예, 법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법 절차에 안 맞는 그 재판 진행이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 왔는데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글쎄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 진행 중의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지적되는 것들은 뭐 그 소추 사실에서 내란죄가 빠진 거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는 뭐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제 검사 작성 조서가 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를 못 쓰게끔 법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지적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내란 혐의가 소추 사유의 한 80%가 넘는데요. 이 내란죄 유무를 판단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게 소추 사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그러면은 국회 소추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보다 각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 예. 논란이 있으니까 그런 논란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충실하게 다 아마 그 갑론을박하면서 네.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르면은 재판 소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 요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탄핵 심판은 기본적으로 그 형사재판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312조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런 부분만 봐도 계엄 관련자들의 어떤 신문 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 주신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형사 재판에서 초식해 놓고 뭐 압박하듯이 재판하는 경우도 없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죠. 네. 자, 헌법재판소 오늘 출석은 안 했지만 이게 법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비판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최근에 탄핵 심판 결과에 막 승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선언을 해라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제대로 절차가 지켜졌다면 국민들께서 당연히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인정하고 이렇게 승복을 강요할 그런 분위기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적법 절차에 오류가 있다는 그 방증입니다. 자, 차관님. 네. 그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향해서 마흔역 후보자 임명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까 몸조심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하고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하겠다 이렇게 겁박하다가 지금 이제는 공당의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긴급 체포하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 아니에요, 이거.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게 테러 조장하는 겁니다. 본인은 방탄복 입고 다니고 경호부처 갖고 다니면서 권한대행은 뭐 보이는 사람들 아무나 체포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체포 요건 됩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드릴 말씀 없습니다.